오늘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비밀 방법들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라도 꼭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박사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배뇨수면 건강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두세 번씩 깨시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더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박영수 어르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밤새도록 푹 잤는데 요즘엔 밤에 3번이나 화장실을 가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낮에도 자꾸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밤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여요. 그러면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고 온종일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돼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주기 힘들 정도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이런 야간뇨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 60대 이상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곤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야간뇨로 인한 수면 부족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2세 이순자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요.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봐 걱정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혈압약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져요 라고 하셨죠. 이순자 할머니는 특히 겨울철이 더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서 차가운 화장실까지 가는 게 정말 고역이에요. 슬리퍼 신고 가다가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잠이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차가워져서 한두 시간은 더 뒤척여야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자녀분들조차도 어머니,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간뇨는 절대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의 기능도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확인한 건데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밤중 소변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단 하루만 해도 변화를 느끼시더라고요. 박영수 어르신 같은 경우도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후 일주일 만에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시게 됐어요. 박 어르신께서 한 달 후 재진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요. 밤에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낮에도 활기가 넘쳐요.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낮에는 멀쩡한데 왜 밤만 되면 이렇게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낮에는 2-3시간에 한 번 정도인데 밤에는 1시간마다 깨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낮과 다르게 작동해요. 특히 신장에서 소변을 만드는 양이 달라지고 방광의 기능도 변하죠. 낮에는 활동하면서 수분이 땀으로도 배출되고 호흡으로도 나가지만 밤에는 이런 배출이 줄어들면서 신장으로 가는 부담이 커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밤에도 나처럼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저녁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나 카페인,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겹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다리 부종이에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게 되는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혈관으로 돌아가면서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희망적인 건 이 모든 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이나 수술 같은 부담스러운 치료 없이도 말이죠. 제가 30년간 환자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수분 섭취 타이밍과 간단한 운동, 그리고 배뇨 습관만 조절해도 밤중 소변 횟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 오셨을 때는 밤에 4번씩 화장실을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지키신 후에는 한 번, 많아도 2번만 가시게 됐죠. 그러니까 숙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혈압도 안정되고 낮에 활력도 되찾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요. 69세 김철수 어르신이셨어요. 이분은 야간뇨 때문에 거의 10년을 고생하셨대요. 밤에 5번까지 화장실을 가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 때문에 낮에는 졸음운전을 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분도 남편 때문에 같이 잠을 설치게 되니까 부부 관계까지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김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밤에 깨면 부인한테 미안해서 소리 안 내려고 조심조심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화장실 다녀와서도 부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눕는데 그러면 완전히 잠이 깨버려서 새벽까지 뒤척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인도 저도 얼굴이 푸석푸석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시게 됐고 부인분과 함께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행복해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막상 실천해보시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라고 놀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오늘 밤부터 달라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라서 부작용 걱정 없이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뇨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건강 신호예요.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오신 73세 최명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선생님, 제가 밤에 6번까지 화장실을 가요. 1시간도 못 자고 깨는 날이 많아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앉으면 바로 졸아버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최할머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놀러와서 같이 자자고 하는데 밤마다 일어나는 할머니 때문에 손자도 잠을 설칠까 봐 같이 못 자겠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최할머니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녁에 물을 언제까지 드세요? 아, 자기 전에도 목이 마르면 물 한 컵씩 마셔요.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세요? 8시쯤 하는데 국물 요리를 좋아해서 늘 국물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혹시 발이 붓지 않으세요? 네,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어요. 최할머니의 야간뇨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수분 섭취 타이밍과 다리 부종, 그리고 잘못된 생활 패턴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섭취 타이밍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물을 드시는데 이게 야간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정말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일 정도로만 드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필요한 수분량을 낮에 다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탈수 걱정 없이 야간뇨를 줄일 수 있어요. 최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사흘 만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젯밤에 2번만 깼어요. 이틀 전에는 3번이었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잠들기 전 화장실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 마려운 게 아닌데 굳이 화장실에 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과 바로 직전, 이렇게 2번은 꼭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특히 잠들기 직전에는 조금이라도 마려운 느낌이 있으면 참지 마시고 바로 다녀오세요. 이 정도면 아침까지 참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서 생각보다 빨리 가득 찰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발목과 종아리 운동이에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자기 전에 5분만 해보세요. 발목을 천천히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되냐면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을 혈관으로 돌려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신장으로 가게 되면 소변량이 늘어나거든요. 미리 이 수분을 순환시켜주면 야간 소변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68 세정동철 어르신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셨어요. 정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다리가 자주 부으셨대요. 그래서 야간뇨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 오셨을 때는 밤에 4번은 기본이고 심하면 5번까지 가요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정 어르신께 발목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신기해요. 자기 전에 발목 운동을 하니까 다리 부기도 빠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어제는 1번만 갔어요. 네 번째는 따뜻한 족욕이에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방광 주변의 혈관 압박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따뜻한 족욕은 전신을 이완시켜서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족욕할 때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족욕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리고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더 좋습니다. 5번째는 저녁 식단 조절이에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저녁에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짠 음식도 피하셔야 해요.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게 야간뇨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녁에는 가능한 한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명희 할머니께서 이런 식단 조절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저녁에 국물 대신 나물 반찬 위주로 먹으니까 정말 달라지네요. 목도 안 마르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부기도 없어져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도 물을 너무 줄이면 탈수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맞습니다. 수분 섭취를 아예 줄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타이밍이에요.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처음에는 물을 적게 마시니까 변비가 생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낮에 더 많이 드시도록 안내해드리니까 변비도 해결되고 야간뇨도 개선됐죠. 또 다른 걱정은 이런 방법들이 정말 안전한가요?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안전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은 약이나 수술 없이도 누구나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정동철 어르신께서 2달 후 재진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선생님, 이제 밤에 1번만 깨요. 가끔은 아예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활력이 넘치고 골프도 다시 치러 나가게 됐어요. 친구들이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루만 해도 차이를 느끼시고 일주일이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세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보다 이런 방법들은 야간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최명희 할머니께서도 야간뇨가 좋아지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온 야간요 해결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야간요는 절대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 조절하기, 잠들기 전 화장실 미리 다녀오기, 자기 전 발목 종아리 운동 5분 하기, 따뜻한 족욕으로 혈액순환 개선하기, 그리고 저녁 식단에서 카페인과 짠 음식 피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75세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하려고 해요. 15년째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데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식들한테 말하면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해요. 약도 먹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속이 쓰려서 끊었어요. 이제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요. 하지만 저는 김할머니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약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한 번만 믿고 따라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고 변화가 없으면 그때 포기하셔도 늦지 않아요. 김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워낙 지치셨던 터라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하셨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끊고 자기 전에 발목 운동을 하고 따뜻한 족욕도 해보시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흘 만에 김할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2번만 깼어요.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요. 오늘 밤에도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신 김할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제는 한 번만 깼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개운한 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나요. 김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딸이 어제 전화해서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놀러와서 같이 자자고 했을 때도 이제는 자신 있게 할머니랑 같이 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낮에 활력이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위축되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환자분인 70일 세박관수 어르신 이야기도 들려드릴까요? 이분은 야간요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셨대요.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찾아 헤매는 게 창피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못 가겠어요. 특히 펜션이나 모텔 같은 데서 자면 화장실 위치도 모르고 불 켜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박 어르신께서는 이런 고민 때문에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대요. 친구들이 온천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하고 자식들이 여행 같이 가자고 해도 핑계대고 안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점점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고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가 박 어르신께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지난주에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밤에 한 번만 깨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박 어르신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활력이 넘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바둑도 다시 두러 나가고 등산도 하게 됐어요. 제 인생의 이모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약의 부작용 걱정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그저 조금의 관심과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하시죠.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계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족분들의 관심과 격려도 정말 중요해요.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 짠 음식을 줄여드리고 족욕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발목 운동을 함께 해드리는 거죠. 김순덕 할머니께서도 딸이 매일 저녁 족욕물을 준비해주고 발목 운동을 같이 해주니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관심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60대 이상 분들의 건강과 수면에 관한 검증된 정보와 실용적인 꿀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야간뇨 해결법뿐만 아니라 숙면을 위한 다른 방법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들도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저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신 후 변화가 생기시면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야간뇨 해결법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대처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노년이 바로 진짜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